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추석 연휴 월요일 아침에 영상을 촬영한 것을 업로드하여 제가 키우고 있는 원판 황하 원명을 소개해드리고, 영상 속에 보시는 원명들이 제가 한 촉을 고가로 구매를 해서 재배 중에 수십 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화분으로 번식 증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대두가 되어가는 난초들 원명을 앞에 전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국 자상춘란을 재배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재배의 성공의 길을, 즉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총평식으로 1년 동안 재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처방하면서 난초를 증식시키고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재배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초창기에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고가의 난초라든지 좋은 품성을 가진 난초들을 고사시키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만, 재배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의 그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재배의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방식을 많이 터득을 하면서 이제는 운전을 완전히 배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손발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난초를 재배하면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또 난초의 그 생장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예방하고 처방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난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촉이 거의 수십 촉이 될 정도로 10여 분의 화분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증식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고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름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난초, 식물인 난초를 재배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보통 분들은 이제 봄에 1년의 첫 출발인 봄에서부터 난초 재배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봄보다는 가을 재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을 재배를 잘못하면 역시 봄에도 여름에도 처방이나 예방 또 내지는 이제 관리에 있어서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10월이 되면 분갈이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서 8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꽃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되면은 분갈이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분갈이가 난초 재배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 크는 난초도 분갈이를 한다고, 난석갈이를 한다고 털어 가지고 만지다가 균을 전염시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즉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 감염된 것이 겨우 내내 잠식에 있다가 번져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봄에 여름에 그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 자생춘란을 이제 가을에 주로 산채기가 되잖아요. 특히 여배품은 가을에 산채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산채를 해서 그것을 소독을 하고 불에 심어서 재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출발이 가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생강근을 산채하거나 봄에 산에 가서
난초를 산채에서 키워보면 거의 다 이렇게 난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고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초의 재배의 시작은 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에서 산채된 난초를, 가을에 산채된 난초를 어느 정도 성장기가 멈추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식물인 난초를 산채에서 분에 올려서 키우게 되면 그 다음해인 봄에 신화를 올리고 여름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 재배는 가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난초의 이제 분갈이, 난석갈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분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촉하는 과정에서 칼이나 가위를 쓰게 되고 붓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을 바꿔주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난석은 재활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석은 절대로 재활용하지 마라. 무조건 난석은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난석을 다양한 난석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저는 옛날에는 이제 대석, 중석, 소석 이렇게 세 종류를 썼는데, 지금은 중석과 소석만 씁니다. 그래서 이 중석을 쓰는 이유도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는 중석을 깔고 3분의 2는 소석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석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심어도 좋지만은, 소석은 그 뿌리 활착 내지는 이제 볼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고운, 그리고 질이 좋은 난석을 쓰시는 것이 난초 재배, 식물 재배에 아주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비의 그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난초로 생각하면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재료상에 가게 되면 그 상인들의 가게를 주로 가게 되면 난석도 팔고 하지요. 그래서 이 난석을 좋은 걸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석은 재활용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낙수에 담궈서 싹 씻어서 쓰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난석은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화분, 재배용 플라스틱 화분은 사모분이 됐든 4호분이 됐든 이 플라스틱 화분은 일단 그 낙스하고 그 다음에 스포탁을 섞어서 붓으로 해가지고 솔로 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일주일 정도 이 플라스틱 분을 큰 통에 담아서 그 소독약에 담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독을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다 씻어서 정리를 해뒀다가 쓰셔도 됩니다. 소독한 화분은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스와 스포탁을 섞어서 담궈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난석은 절대로 재활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석을 하단 3분의 1로 깔고 3분의 2 우유로는 그 소석을 쓰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석은 좋은 거를 쓰시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것은 뭐냐면, 시기적으로는 여름이죠. 여름인데 여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분갈이 시기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병해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푸사리움균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구경성은병으로 인해 가지고 연부와 금부식으로 보통 알려진 그런 증상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물음병이 생겨가지고 주로 연한 조직인 신화로부터 물음병이 생겨서 그것을 방치하고 2, 3일 지나고 나면 결국 모초까지 다 사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처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푸사리움균 구경성은병인 이제 즉 연부와 금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봄에 이제 3차례 정도 약을 바꿔가면서 쓰시되,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스포탁을 꼭 쓰셔야 되고, 스포탁을 꼭 쓰셔야 됩니다. 여름에 쓰시면 안 되는 약이고요.
이제는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3월달, 4월달에 꼭 이 푸사리움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스포탁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교대로 해서 3번 정도 하시되 몬카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0배 내지는 2000배 정도로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여름에 이 균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별도로 구별을 해가지고 각 촉마다 이제 분촉을 해가지고 침지를 통해서 이제 이 연부와 근부, 즉 이제 푸사리움균이 발생을 한 구경성병이 발생한 이런 난초들을 처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발생하기 전에 봄에 반드시 이 푸사리움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포탁 내지는 이제 몬카트 이런 약들을 이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상간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텀을 주고 물을 관수하고 또 두세 차례 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 석 달 동안에 3번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아마도 많이 균에 의해서 사멸되는 난초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가지 중에 2번째가 라이독조니아입니다. 라이톡조니아. 이 라이족토니아는 무엇이냐? 뿌리 썩은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검게 되고 그 다음에 물러지고 결국은 이제 뿌리가 사고 내리면서 도관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뿌리 썩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스포탁이나 또는 이제 몬카트나 이런 이제 살균제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옵티바나 이제 코리스 같은 경우를 이제 겸하여 쓰시게 되면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대 1이나 2000대 1 정도로 해가지고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사람들은 분을 적은 걸 쓰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식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분내 환경이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석이 이제 산성화돼 가지고 냄새도 나고 뿌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석은 분갈이 하실 때, 가을 분갈이 하실 때 100% 갈아주시라는 겁니다. 재활용하지 말고, 분은 소독에 쓸 수 있지만은 절대로 난석은 재활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라이족토니아인 뿌리 썩은 병을 예방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보통 에란인들은 이제 약해와 바이러스를 구별 잘못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잎에 가리지 않고, 상중하를 가리지 않고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잎에 청록잎이 사그러들고 이제 그 말하자면 잎이 균형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무늬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록잎이 사그러들고 속에 있는 연한 도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증상이고, 처음에는 무늬로 나타나다가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유기적인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무너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확정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사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단히 또한 난초의 식물 재배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병에는 무늬처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주로 기부 쪽으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약이 그게 그 비율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름에 주는 약 또는 이제 가을에 주는 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름에 주면 안 되는 약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뭐냐면 이제 마이신 계통들, 일품 같은 약들이 신화가 올라올 때, 즉 여름 시기에 주게 되면 반드시 이게 병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들은 여름에는 피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가을
성장기가 멈춘 가을에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 재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신화기가 끝난 이후에 일품이나 마이신 계통 약들은 미리 예방하시고, 또 봄에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예방하셔야 여름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병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고가의 난초를 이제 산멸시키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 그 다음에 처방,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노하우, 재배의 노하우가 이제 발휘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꽃 다른 난초는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꽃을 달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 전시회가 있다면 전시회 출품하는 난초들은 이제 전시회 출품하는 그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난석을 다 갈아서 수태로 감아 가지고 매니대를 조금 섞어서 활력을 주고 분에다가 그대로 수태로 감아서 심고, 위에만 검은 돌로다가 화장토를 해서 출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완전히 분갈이, 그 다음에 난석갈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봄 분갈이, 가을 분갈이, 그 다음에 예방, 중요한 병에 대한 예방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난초들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끝으로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요. 아무튼 이 성공재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배 환경을 잘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타이틀에 올려드렸듯이 온실 관리, 즉 햇빛과 기온과 통풍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30도 이하로 떨어져서 15도에서 20도 사이로 한 2달 정도가 지속될 겁니다. 이때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온도가 떨어지는 저녁나절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찬 기온을 조금 막아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창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햇빛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가림막을 다 제거하시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을 하도록 해서 벌브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신화들이 더 튼튼해지도록 햇빛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이제 봄에는 햇빛을 주면 타는 경우가 있는데 가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햇빛은 비료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개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 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저녁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아침에 기온이 올라가면 열어주는, 좀 번거롭지만 이 수고를 가을에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바닥을 낙수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습도 없이 통풍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을 재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물난초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배자가 늘 공부하고 숙지를 해서 그 지식과 기술을 난초들에게 적용을 해서 건강한 신화를 받고, 또 건강한 난초들이 꽃을 잘 달아서 그리고 화색 좋은 꽃으로 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재배자의 1년 재배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또 실행되어서 여러분들의 난실에 난초들이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단숨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구입하고 교환하는 것은 식물의 생장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살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여서는 안 됩니다.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또 그분의 재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한 난초를 내 난실에 들여서 재배를 할 때에는 내가 처음에는 좋은 난초를 구매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내 환경에서는 이게
그 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장을 샀는데 그 다음 시는 4장이 나오고 3장이 나오면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내 난실에 들어와서 잘하는 것은 이제 3개월 이상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죽거나 잘못되면 이건 다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웠는지 처방과 예방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난초는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을 달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의 그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옳은 재배자의 마음이고 선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두서없는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튼 재배하기로 마음 먹고 난실에 드리고 재배하는 모든 난초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신화를 올리고 꽃을 피우는 이런 좋은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난실에서 난들이 잘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기쁨이기 때문에 좋은 난초, 키워보신 난초들을 또 교환하셔서 키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이런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